여러분들 한 십수년 전에 한 11년인가 2년 전에 아쿠아 세탁이 돼가지고 붐 한 8일 난 적 아시죠? 예. 아쿠아 세탁. 그 붐을 누가 일으키겠어요? 앞에 서 있는 이 못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아쿠아 바람을 몰고 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미국의 환경 규제를 해가지고 퍼커로 세탁기를 못 쓰고 이제 물로 가지고 대체된 용제가 뭐냐? 물이다. 이래가지고 물로서 세탁을 하자. 그 당시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 미국은 세탁 기계를 유럽 쪽에서 이태리나 독일 쪽에서 다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 판매하는 사장들이 누구냐면 다 한국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세탁 시장의 한 70에서 80%가 한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판매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유로화가 그 당시에 유로화가 이제 합치면서 유로화가 급등하게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이태리나 독일에서 1,000만 원 주고 수입할 기계를 그 앞전만 해도 1,000만 원 주면 될 거를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주고 사가와야 될 정도 됐어. 유로화가 오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년 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대한민국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세탁 기계를 미국으로 좀 소개하겠다 이런 바람을 불었어요. 그래서 미국 한인 세탁협회에서 주최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세탁 기계 만드는 메이커들한테 물로서 할 수 있는 아쿠아 기계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당시에 아쿠아 바람을 불었어요. 그 중에 저도 한몫을 했죠. 저는 공사하고 여러분 아시죠? 충공사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시들이라고 있어요. 거기 회사하고 다나카 선생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서 기술적인 지원을 되고 메커니즘은 되고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일이 뭐냐? 아쿠아솔로예요. 그래서 아쿠아솔로가 나와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코엑스에서 전시를 했죠. 그 당시에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 번도. 대구 거기. 대구 그 앞에 코엑스에서 할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 난리를 한번 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서 다나카 선생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모든 옷을 물로서 빠는 기술을 제가 다 배우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물론 제가 기술이 100% 있었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저인데는 스승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제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 똑같이 제에게는 다나카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모든 물로서 세탁할 수 있는 기술을 기계를 시켜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손으로 웨트 클리닝을 했죠. 손으로 웨트 클리닝 하는 거는 한 점 한 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세탁소라든지 세탁 공장이라든지 대량 물량을 추내는 곳에서는 기계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점 한 점 손으로 빠는 기술을 그대로 기계에다가 옮겨가 기계를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쿠아솔로 기계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메이커에서 나오는 기계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에는 처음에 바짝 바람 불 때 한 1년에서 2년 동안 기계들이 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각 주 따라 다르지만은 물로서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면 2만 불을 지원을 해줘요. 무상으로. 2천만 원을 그냥 정부에서 각 주에서 무료로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 한 대 보통 얼마 하냐면 4천에서 5천만 원이에요. 물세탁 기계 한 대가. 아쿠아기계입니다. 아쿠아기계. 그런 기계를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손빨래를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손빨래를 지금까지 물세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와이 사서 청바지 정도나 물빨래 해야지 이불 같은 거나 물빨래 해야지 뭐 다른 건 뭡니까? 일반 셔츠라든지 뭐 바지라든지 셔타라든지 이런 걸 뭐 실컷 물에 있다는 걸 상상조차를 못하는 시기라거든. 그런데
미국이 지금 발전이 많이 됐어요. 한 십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아쿠아 기계를 돌리고 물로서 빠른 그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솔직히 한국보다 못했지만 지금 미국이 상당한 물로서 모든 옷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왜 우리가 물로서 드라이를 해야 될까? 소비자가 진짜 좋아하고 옷이 깨끗해지고 하니까 물 세탁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정상화를 시켜서 우리도 음지에서 하는 세탁이 아닌 양지에서 하는 세탁으로 만들자는 거야. 그럼 기존에 우리 웨트 클리닉하고 뭐 물 세탁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지금 뭘 원합니까? 항상 세탁소에 오면은 드라이 해주세요. 드라이 클리닝 해주세요. 드라이 클리닝 해주세요. 무조건 드라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름을 드라이 하나, 물로서 드라이 하나. 드라이는 드라이 하나. 똑같이 우리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물 드라이란 말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내가 얼마 전부터 물 드라이란 말이 원래 솔직히 물 드라이란 말은 없는 말이에요. 맞죠? 공식적으로 없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걸 앞으로는 공식화를 시켜가지고 물 드라이란 하나의 기술을 세탁 방식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세탁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따라줘야 되느냐? 장비가 따라줘야 되는데 장비 여러분들 아쿠아솔로라든지 뭐 아쿠아 이런 거 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사러 가면 저는 미쳤나 봐요. 그것도 지금 국내에서 살려면 한 2,500에서 2,700 줘야 돼요. 국내에서는 그 기계 그대로 미국 가면은 4,500만 원이에요. 5천만, 6천만 원 하기도 하고 똑같은 기계인데도 뭐 물 건너가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오늘 지금 방송을 다 찍어요. 미국에서 다 봅니다. 인터넷 올리면은. 이거 없는 얘기 지인에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쿠아 공법을 해가지고 물 드라이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다음 뭐냐? 기계만 있어야 되는 게 절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기계보다 더 중요한 게 케미칼이라고. 그래서 그 케미칼을 제가 아쿠아솔로를 만들고 그때 케미칼을 만들었어요. 아쿠아 쇼프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기계 팔 목적으로 아쿠아 쇼프를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계 사업을 접고 난 다음에 아쿠아 쇼프도 접었어요. 아쿠아 기계 없으면 못 쓴다 해가지고. 그런데 저도 한 10년 동안 쭉 더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아쿠아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표를 안 한 이유는 단지 하나 딱 있습니다. 이 아쿠아숍을 발매하고 여러분한테 소개함으로써 현재 이원장 케미칼에서 나오는 케미칼 몇 가지가 없어져 있고요. 사행길에 접어들어요. 그러면 아쿠아숍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되는 제품을 없애면 기업 하는 사람으로서는 손해죠.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이윤 더 챙기는 것보다 진정한 세탁업계 발전을 위해서 내놓자 이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방식도 쉽게, 옛날보다 더 쉽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건 이제 손으로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기계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케미칼이 단순해야 돼요. 케미칼이 너무 여러 가지로 되면 힘들어요. 기계가 그걸 따라주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계는 다 단순한 기계예요. 단순한 기계에 단순한 케미칼을 접목시켜야지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그동안도 많이 했지만은 얼마 전부터 제가 카페에 보면 계속 물드라이에 대해서 계속 지금 올리고 있죠. 가져와서 여기서 40점, 50점 되는 옷을 다 물로서 물드라이 다 했어요. 이상 있냐? 이상 없어요. 그렇다고 드라이 클리닝 해서 다른 되는 옷보다 못하냐? 절대 못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름으로 빠르는 것보다 옷이 월등하게 좋아요. 소비자도 만족하고 촉감도 좋고 단지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한 가지 공정을 더 걸친다는 거. 뭐 자연 건조를 해야 된다는 이 단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드라이는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왜 하느냐? 일본은 환경 규제 때문에 못하게 물드라이를 하는 게 아니고 품질을 더 올려가지고 다른 메이커보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는 아직까지 그런 체인화가 많이 안 되지만 일본은 90% 이상이 지금 이제 체인 공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마다 자기 업체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센코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드라이를 벌써 10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물론 요금은 드라이클리닝비에 1.5회를 받아요. 양복 한 벌에 10,000원을 받으면 물드라이는 15,000원을 받아요. 물드라이는. 그런데 시스템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거기는 아쿠아솔로로 팝니다. 세탁은 아쿠아솔로로 하고 건조를 자연 건조 안 합니다. 기계 건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박스 건조기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 건조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건조기는 동글동글하게 돌아가죠. 덤블러식 건조기예요. 이 덤블러식 건조기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하는 옷들 중에 수축이 제일 잘 되는 게 뭡니까? 물 세탁을 했을 때 순모죠. 울 100%짜리는 건조하면서 만약 물 세탁을 해가지고 건조기 돌리면 수축이 돼요. 그리고 보풀이 일어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섬유가 단섬유가 단섬유. 양모가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양털이 긴 양털을 길어봐야 이만하겠죠. 짧은 양털은 이만하겠지만 긴 양털이 이만할 거예요. 이걸 일단 짧은 겁니다. 요거를 서로 엮어서 끝과 끝을 연결하겠죠. 그래야 장섬유가 되니까 원단을 짤 수가 있잖아. 그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쫙 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들어보죠. 그러면 단섬유를 장섬유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섬유와 섬유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보면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 이음새가 기름에 들어가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게 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물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면서 그 부분이 일어서면서 기모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 기모현상이 생긴 상태에서 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뭉쳐요. 그 부분이. 그럼 보풀이 돼요. 우리가 순모 쇠타라든지 이런 거 보면 겨드랑이 보면 어때요? 이 부분이 딱딱해지죠. 뭉쳐가지고 처음에는 보풀이 생기다가 보풀이 뭉치면 떼글떼글해져요. 겨드랑이.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운동을 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건조기에서 덤블러에서 돌리면 우리가 아무리 물세탁을 잘하고 조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조기에서 덤블러 돌려보면 물이 젖은 상태에서 보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옷을 그대로 옷걸이 걸어가지고 바람 부는 바깥에다 걸어놓으면 시원하게 잘 말라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장수도 협소하고 자연건조 못하는 사람도 문제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러고 생산성이 떨어져요. 자연건조 하면은 아무리 안 해도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리니까 빨리빨리 해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는 세탁하고 건조하고 나면 어때요? 다 세탁해서 건조까지 다 해도 1시간 채 안 걸리잖아. 그죠? 그럼 그 시간 안에 똑같이 우리가 물 드라이 했는 것도 시간을 맞추려면은 건조를 해야 돼. 기기 건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박스형 건조기가 나온 거예요. 요즘 국내에도 보면은 가정용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알죠? LG에서 나오는 거. 이름이 뭐죠, 그게? 스타일러가 뭐야? 그게 지금은요, 별일이 없어도 앞으로 있어 보세요. 가전제품으로서 집에 나중에 다 들어가요, 그게. 그런 형의 박스 건조기에서 박스에서 스팀이 들어가요. 스팀 들어가고 열풍이 들어가고 이게 흔들흔들해요. 이렇게 움직여. 모달로 가다가 흔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한 50점씩 갖다 걸어가지고 이런 행가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홈을 파가지고 이 행가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서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이 쫙 펴지죠. 그러면서 이 양복 상의 같으면 이 밑에다가 줄을 달아요. 무거운 찌개를 단다고. 많으면서 밑에서 쫙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무거운 걸 다 찌개를 집어넣는다고. 흔들흔들하게. 그리고 어깨도 이건 내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어깨 넓이가 딱 이만한 거 있어요. 이 사람 어깨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구멍이 빡 뚫혀가지고 옷걸이 그 박스 건조기형 전용 옷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 흔들흔들하니까 한 30분 하면 옷이 다 말라요. 그렇게 하니까 거의 1시간 만에 물 드라이 해가지고 다 나가요.
그리고 상의는 그렇다 치지만 상의 만약에 예를 들면 웨트 크리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물 세탁에서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보면은 시제 부분이 뭉쳐요. 맞죠? 일반적인 물 세탁해 놓으면 수모가 시제 부분이 뭉쳐가 나는 게 바지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다 까줘야 돼요.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도 안에 우라가 있어가지고 깔 수가 없어요. 시접이 뒤집어진다 하거든. 시접이 뒤집어지면 그거는 진정한 물드라이는 안 해요. 그냥 물 세탁이에요. 그거는. 물 세탁. 시접이 안 뒤집어지게 하려면 세탁할 때부터 많이 흔들면 안 돼요. 많이 운동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오늘 물드라이를 배워서 실전에 가서 한다. 물론 여러분들처럼 오셔가지고 배우시는 분은 좋지만 배우지 않고 덜렁 케미칼 세제만 사가지고 이런 원리를 모르고 빨면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해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드라이라는 것은 원리도 배워야 되고 옷에 대한 왜 우리가 물 세탁을 해야 되는지 물드라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짚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물 박사를 만들어 드릴게요. 물 박사. 오늘 하루 교육 받음으로써 모든 물을 정복하고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보세요.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땀이 나죠? 그럼 땀 나면은 상의도 상의지만 바지 같은 경우는 100%다 무릎팍이 뻣뻣합니다. 그거 기름을 백날 빨아보세요. 그게 없어지니까. 소금이 기름이 녹습니까? 절대 소금은 기름이 안 녹아요. 물에는 녹지만. 그럼 물드라이를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져서 여름일수록 거의 100% 물드라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실천을 하면은 한 1년 정도 후에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필요 없다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기름값만 더하고 물론 안 돌리니까 기름값도 안 들어가고 필터값도 안 들어가요. 진정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딴 거 여차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나와야 그 정도 돼야 될 겁니다. 됩니다 분명히. 물에 대한 정확한 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위에 옆에 있는 다른 세탁업소들과 경쟁을 하려면요 나만의 무기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무기. 그 무기가 뭐겠어요? 실제 세탁소에 가서 순모 세탁 캐시미어 핸드메이드라든지 핸드메이드 코트라든지 순모 울 세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물 세탁 해주세요 하면 100% 못한다 됩니다. 안 된다 합니다. 해보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한 5, 6개월 동안 배우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근데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순모 양복이라든지 순모 뭐 이런 거 들어오면 이거는 무조건 물에 기름 빨아야 된다. 드라이클리닝 잡아였습니다. 때가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물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안 그렇잖아요. 배우게 되면 그런 데서 문제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세탁업소가 품질로서 소비자인데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얼룩배기 인정받으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솔직히 기술이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인정받는 거는 바로 물드라이예요. 품질이 확 바뀌니까 옷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인정하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세탁 교실 출신들은 90% 100%는 좀 무리입니다. 아직까지 90%는 다 물드라이 하자. 자, 그 중에서 첫째 뭐냐면 더러운 옷은 깨끗한 옷을 굳이 깨끗한 양복 상에 돌았어요. 굳이 이걸 왜 물에 말아?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드라이클링 기름 드라이클링 해주면 돼요. 깨끗한 거는. 그런데 수용성 옷점에 묻어왔다. 수용성 옷점 뭡니까? 맥주를 뭉쳐든지 김치국물 뭉쳐든지 옷에 뭐 수용성이 묻어왔다. 상의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물 드라이 해주면 돼요. 그 기름으로 백날 빨아보세요. 깨끗해지는 거. 그죠?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거의 99% 물드라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보면 옷이 지금 한 2가지 옷이 있어요. 2가지 옷이 있는데
지금 이 옷이 멀쩡한 옷 같아도 뒤를 보면 반을 잘라놨어요. 이거 다 반 잘라가지고 잘라 새로 봉지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뒤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은 물드라이 한 거고 이거는 드라이클닝 그냥 이거는 반 잘라서 세탁 안 한 거예요. 세탁소에서 가져온 거예요. 옷이 세탁소에서 가져온 옷인데 이 드라이클닝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럼 이쪽은 물드라이 한 거예요. 색깔뿐만 아니고 촉감부터 모든 게 다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옷들 보면은 뗏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순문데 예를 들어서 이 시접 있죠. 이 시접이 일반적인 물바람 보면 오그라들어봅니다. 그럼 다 펴줘야 돼요. 일이 많잖아. 근데 물드라이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있어요. 드라이클닝이랑 똑같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계속 드라이클닝만 하던 옷들은 바지를 있죠. 뒤집어 가지고 이 시접 부위에 요 시접 안에 한번 까보세요. 문지가 말도 못합니다.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기름에서 올라붙은 먼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각질, 뭐 모든 게 소복하게 다 몰려있어요. 여기 안에. 뒤집어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물드라이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싹 다 빠져나오니까 깨끗하게 되니까 촉감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다. 이건 바로 소비자들이 바로 우리 업소를 선택해주는 조건 중에 한 개예요. 자, 첫째, 물드라이를 해야 될 이유는 금방 제가 얘기를 했죠. 첫째, 소비자의 인체, 그 사람 몸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좋고, 우리의 세탁소 안에 공기도 좋고, 그리고 옷도 광택나고, 때도 잘 빠지고, 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첫째, 제일 좋은 건 돈이 안 들어가잖아. 기름값이 안 들어가고, 휘타값이 안 들어가잖아.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소비자인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원리에 대해서 보죠, 원리.